설마 아직도 1일 1포스팅만 하고 계시나요? 성공한 블로거는 돈 되는 글쓰기를 합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오늘 이 4가지 법칙만 기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 엘라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블로거만 알고 있는 돈 되는 글쓰기 4가지 법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 법칙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적은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다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1일 1포스팅은 독이 될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 과연 매일 쓰면 좋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초보 블로거분들이 당연히 1일 1포스팅만 하면 블로그 성장이 좋다고 착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모르고 1일 1포스팅만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주식도 그냥 한다고 갑자기 살이 빠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저는 블로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1일 1포스팅 하니까 매일 쓰는 게 뭐라도 좋겠지, 또는 대충 하나만 걸려라 하는 마인드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오히려 쉽게 지치게 됩니다. 블로그는 마라톤처럼 길게 보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초보 블로거라면 잠시 1일 1포스팅 강박은 버려주세요. 대신 양질의 키워드로 일주일에 2-3개 포스팅 목표를 잡고 글쓰기 연습부터 해주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글쓰기에 자신 있는 분들에겐 1일 1포스팅 추천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은 하루에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만 블로그에 투자하지만 과거에 저도 글 하나 쓰고 올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니 제 글에도 글의 근육이 조금씩 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저처럼 수익화 블로그를 꿈꾸거나 브랜딩 블로거로 성장하고 싶다면 앞으로는 1일 1포스팅 목표보단 내 블로그 방향성과 올바른 성장 목표부터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클릭하고 싶은 제목을 만들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블로그라면 내 블로그를 직접 마케팅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부터 나는 단순히 블로거가 아닌 1인 기업가 블로거로서 직접 내 블로그 영업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마인드 세팅을 해주세요. 우선 많은 초보 블로거분들이 키워드가 해시태그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키워드는 꼭 포스팅 제목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강남 맛집 키워드로 글을 쓰는데 제목엔 강남 맛집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 단어를 해시태그에만 넣으면 사람들이 강남 맛집을 검색할 시에 여러분의 글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글만 주구장창 쓰게 되면 별 소득 없이 사이버 노가다만 하는 거니 다들 명심해주세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목입니다. 저는 같은 키워드로 쓴 제목이라도 클릭하고 싶은 제목과 별로 안 끌리는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 부작용이라는 키워드로 블로그 제목을 뽑는다면 저는 제목에 단순히 커피 부작용 단어가 아닌 커피 부작용 모르고 마시면 큰일 납니다 라는 제목을 뽑을 것 같아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로 진짜 성장하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야무지게 제목 뽑는 연습도 해주세요. 세 번째, 돈 버는 글쓰기 세팅을 하자. 제가 저번 영상에 네이버 블로그 수익화의 첫 단추인 애드포스트 조건을 알려드렸죠. 우선 애드포스트 광고는 모바일 중간 광고와 하단 광고가 있는데 이렇게 블로그 PC 버전에서 관리를 누른 뒤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카테고리에서 애드포스트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본문 광고 사용 설정을 꼭 사용으로 설정한 뒤 본문 광고 위치 선택을 모두로 해주세요. 가끔 중간 또는 하단만 선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내 광고를 더 많이 노출하는 게 수익에도 좋으니 블로거라면 기본적으로 이 세팅 해놓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끔 어느 글에는 애드포스트 광고가 노출되고 또 다른 포스팅에는 노출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내 글의 내용과 퀄리티에 따라 애드포스트 광고가 붙고 안 붙는 건가 착각했는데 제가 경험해보니 블로그 모바일 광고는 글의 길이에 따라 광고가 붙을 때도 있고 반대로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 뜻은 내 블로그 글이 너무 짧으면 중간에 광고가 들어올 틈이 없어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언급한 나만의 효자 포스팅 만들기 조건을 보면 광고가 붙는 글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쓰자. 아무래도 네이버 블로거는 네이버가 만든 플랫폼에서만 활동하는 만큼 이제부터 우리는 네이버에 취직했고 우리의 상사는 네이버다 라고 마인드 세팅을 해주세요.
물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눈치가 빠른 사람, 센스 있는 사람 또는 일 잘하는 사람 등 다양하겠지만 우선 우리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블로그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같은 글을 써도 더 상위 노출도 잘 되고 비교적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네이버는 자신만의 색깔과 콘텐츠를 가진 블로거를 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은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이 4가지 글쓰기 조건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나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석한 글. 제가 예전에 제 버킷리스트인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블로그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바디 프로필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바디 프로필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과거에 저처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 글이 블로그 추천에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누가 봐도 전문성이 인정되는 글.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괜히 전문가만 이 토픽을 써야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프랑스어를 아예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제 블로그에 프랑스어 단어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동안 궁금했지만 몰랐던 정보를 직접 찾고 배우면서 사람들에게 읽기 쉬운 글로 알려주면 네이버가 좋아하더라고요. 단 올바른 정보가 들어있는 글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맛본 것을 상세하게 소개한 글. 네이버 블로그는 과대 광고 블로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요즘 알고리즘이 다시 한번 바뀌면서 더더욱 신뢰 있는 블로거들이 선택받고 있는 트렌드니 이왕이면 내가 직접 체험한 글 위주로 적어주세요. 마지막, 본인의 상품 정보를 정직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홍보한 글. 사실 과대 광고가 아니라면 내 사업이나 상품을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중심이 아닌 항상 사용자 중심을 기준으로 잡고 글을 써야 네이버가 좋아한다는 점. 저는 여러분이 만약 블로그로 더 큰 성장을 하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기버, 즉 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닥부터 하나씩 경험해보니 결국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은 기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걸 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마인드가 아닌 블로거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줄 수 있을까 기버 마인드로 현명하게 블로그를 운영해보세요. 그럼 몇 달 뒤 여러분의 블로그는 지금보다 몇 배 더 성장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이렇게 기버 마인드로 많은 분들의 성장을 도와드리며 살다 보니 어느새 더 큰 기회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주는 걸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을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말고 이번 계기로 우리 같이 한번 기버 마인드로 현명하게 블로그를 운영해 봅시다. 저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 멘토로서 좋은 정보를 더 많이 나누고 계속 같이 성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